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와 연장이 거듭되는 동안 사회 곳곳이 어려움에 빠졌다. 코로나 팬데믹.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며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지금 어떤가? 마을에서 활동 중인 공동체들은 어떤가? 평화동 마을신문이 새해 1월호 신문을 통해 상황을 진단해 보았다.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마을의 공동체들을 만나보며 확인한 것은 지금 상황이 비영리 시민단체들에게는 그 본연의 활동을 제약하는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영향은 비영리 시민단체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생존의 벽을 드리웠다. 시민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운동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 모임이나 공익 활동의 기본 토대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장기화는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모이는 활동 전부를 제약했다. 1999년 창립해 올해 23년째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북민주언론 시민연합,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감시 견제하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지역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로 저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 나갔었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할 만큼 정말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면서 후원 회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섹터의 이런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활동가로서의 활동을 한 지는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러나 전북 민원연 또한 K방역이라는 국가의 통제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동안 절박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면서 활동 방식의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온라인 공론장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운동 방식의 전환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이 재난 상황 속에서 비영리 섹터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후원 회원들과의 연대를 어떻게 다시 맺어야 되는지 시민들의 공론장은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2020년, 2021년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2022년도에도 역시 같은 고민을 지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도 굉장히 많은 화두가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대와 연결이 필요해지지 않았나.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어떠한 전환이 필요할까?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연결점을 찾아야 될까? 좀 이런 전환된 운동 방식이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화두를 많이 안고 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북 민원연이라는 단체가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창립해 지역사회 감시와 비판, 의제 설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역시 정책과 재정적 양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조직이 소모임이나 회의 등을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의제 제기뿐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고 방향을 찾는 활동 자체가 어려워졌다. 현안에 대한 토론, 전문가들과 정치인도 불러서 발언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정지돼 있다고 한다. 지역 여론화나 정책 방향, 이런 활동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쟁점이나 현안에 대한 의사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글이나 말로 사람들에게 참여를 하게 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을 첫 번째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어떤 현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출발점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상 몇몇 활동가 중심의
그런 활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책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어떤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 각종 토론회라든지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서류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을 만나서 실제 현장에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의 만남 접촉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 페이퍼 어떤 서류상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오랜 버팀목이 되어온 회원들이 있기에 회원 이탈은 극히 적다고 한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열어온 모임과 후원 행사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연례 후원 행사나 정기적인 행사를 열지 못하기는 여타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어려움이 많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 회비라든지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회비뿐만 아니라 후원 요청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탁하는데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면 활동을 제한하는 집합 금지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해 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그나마 수도권의 경우 NPO 지원센터 등 플랫폼이 작동되고 있는 데 비해 지역은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비대면 활동 자체가 어렵다. 저희가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걸 온라인 회의, 줌 회의 이런 걸 했는데 초기에는 그런 대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정해진 일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즉 자기 뭐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편적 어떤 시민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안 자체가 비대면 회의라든지 비대면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간 비대면 어떤 방식에 있어서 지역적 좀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 사안이나 서울에서는 각종 비대면 방식이 그 참여자라든지 이슈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SNS에서 토론하거나 어떤 비판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기존의 그 사람과의 관계망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에도 영향을 줬다. 동네 봉사활동 위주인 평화일동, 네모의 꿈의 경우 그나마 본래 활동들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마을 장터, 단체 워크숍 같은 집합 행사를 하지 못하니 역시 답답하다. 영화 상영, 마을 음악회 등도 복지관 휴관 상황에서 중단하거나 야외 버스킹으로 대체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게릴라식 비슷하게 이렇게 막 서너 명씩 모여갖고 그 저희가 1년 뭐 계획한 대로는 거의 다 움직였어요. 이제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동네 가서 이제 배워와야 할 그런 벤치마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가들 못하니까 좀 그런 걸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서운은 한데
그래도 나름 그 코로나 이렇게 오고 나서도 저희 공동체는 그냥 열심히 잘 견뎠다고 봐요. 활동도 잘 하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 장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 우리 이제 바자회식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운영 기금도 많아 거기다 수익금 이제 복지관 쪽으로 다 기부를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런 사실 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알짜배기 행사는 이제 못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근데 이제 천하에 이제 뭐 코로나 이게 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은 기존 대규모 나눔 행사 대신 소규모 인원들의 비대면 배달로 대체됐다. 평화이동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어울림은 떡국, 삼계탕, 김밥, 연탄 봉사 등의 참여 인원을 대폭 줄이고 비대면 배달 위주로 전환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을 저희가 봉사활동을 연중 한 4개, 5개 정도는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하고요. 비대면으로 떡봉사를 시작하면서 떡봉사도 역시 비대면으로 해서 떡을 이렇게 팩에다 넣어가지고 김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또 삼계탕 봉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해서 그냥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끓여서 삶아가지고 그릇 용기에 담아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회복지사님이나 그런 복지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 또 김장 봉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드렸는데 뭐 작년하고 올해도 역시 만약에 배달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단체를 통해서 전달도 하고 또 연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많은 인원들이 못 모이고 적어도 소인원으로 배달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제 많이들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텃밭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그 채소들을 가지고 반찬 나눔도 하고 이제 사단지의 그 고독사 방지를 위한 16집을 선정을 해서 1단지하고 4단지하고 선정을 해서 그 이제 반찬 나눔하면서 월 1회씩 반찬 나눔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분들한테 이제 뭐 새로운 뭐 것을 만들어 준다든가 건강 상태도 보고 이런 점을 많이 취하고 있었죠. 코로나로 많이 좀 활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공동체 활동으로 주목받았던 평화동의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또한 활발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일부 활동을 이어온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도 비대면 상황을 예상해 조심스레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도 다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해서 첫 해에는 거의 조심조심 하면서 중단된 상태였었고요.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활동을 재개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공동체가 지금 4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부녀회,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독서 토론 모임, 그다음에 합창단 이렇게 4개 중에서 합창단은 거의 재작년 발표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친 전면 중단한 상태고 부녀회는 지금 신년 인사회나 송년회를 제외한 EM 나눔, EM을 계속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께 보급하는 것, 그다음에 꽃 가꾸기 이런 건 진행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도 그 어린 아이들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게 있었는데 작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들 대상으로 요리 강좌하고 그다음에 서양 매듭 그 프로그램 2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성인들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독서 토론 모임은 2021년도에는
계속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단톡방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책 읽고 의견 나누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줌으로 화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런저런 방법들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름 또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 또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합창단은 올해 지금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서로들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이웃 간에 조금 지금 단절이 또 다시 생긴 거잖아요. 많이 만남들을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웃 소식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전주시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좀 도전을 해서 우리 마을신문처럼 우리 아파트 이야기들, 이웃의 이야기들을 조금 소식을 담아낼 수 있는 아파트 소식지를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 볼까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물론 위축되지 않고 대처해 나가는 측면도 있다. 다분히 정책 기능이 중심인 민원연이나 참여자치에 비해 야외 활동이 많은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경우가 그렇다. 코로나로 인해 갇혀있는 시간이 많은 회원들이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야외 활동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한다. 네, 저희 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크게 정책 활동 그리고 이제 시민 활동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책 활동은 특별하게 영향받지 않고 계속 꾸준히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 활동, 회원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는 활동들은 좀 줄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야외로 좀 나가고 싶은 생각들도 있고 또 야외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꾸준히 예를 들면 만경강 대청소라든지 또 푸르미 환경탐사대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거라든지 또 뭐 생태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행하되 다만 이제 방역 수칙은 진행하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감시할 때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감시 활동들은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좀 빠지거나 약간 뒤로 미루려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상회의라도 꼭 해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시간상, 거리상 가기가 어려운 회의들이 요즘은 영상회의가 많아지니까 그냥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경우도 재정적 어려움이 오긴 했었다. 하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한참 줄었던 회원수를 오히려 다시 늘리는 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어려움에 빠진 다른 시민단체들이 부러워할 일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사실 경제 위기, 우리 뭐 특히 자영업자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경제 위기로 좀 오면서 사실 저희 이제 회비 납부가 한 100명 정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저희 회원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회원 확대 운동을 벌여서 회원이 100명이 줄었는데 사실은 또 신규 회원이 200명 정도 더 늘어난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만경강 생태습지와 전주천,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같은 생태 분야 활동과 아울러 탈핵 에너지 전환 문제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준비도 계획하고 있다.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그 올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경강의 신천습지 보호 활동이라든지 전주천 국가하천의
어떤 좀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태계 분야로서의 활동들 계속 이어져 나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금강 하구의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구뚝을 사실 농업용수 때문에 막긴 했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커져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좀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그 이제 부산에 있는 낙동강 그 뚝을 최근에 여러 실증 실험을 거치면서 조금씩 자연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청지역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탈핵,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올해까지도 코로나 상황은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영상의 중요성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드론 장비도 좀 구입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춤을 반복하는 사이 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다 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온 시민단체들이 그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다.